페이지 98쪽 맨 밑에 소단원 정리하기. 장하준의 로봇이 우리의 일자리를 과연 빼앗을까? 자, 논설문은요, 설득하는 글이에요. 설득이 목적입니다. 설득 동그라미 치세요. 여기 맨 밑에 소단원 정리하기. 설득하려면 주관적인 의견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되거든. 그래서 근거는 객관적이고 신뢰감 있고 타당한 걸 제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 자동화로 인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전망과 과제, 그리고 이 글은요, 주장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이유와 근거, 좋죠. 구체적인 이유와 근거 별표 치시고 이거 찾으셔야 되고, 논리적으로 글을 정리한 거고, 논증 방법 중에서 연역, 귀납, 동그라미죠. 별표 치시고, 이거 두 개의 특징 찾으셔야 되고, 어디에 연역과 귀납이 쓰였는가, 그 다음 반론, 예상 반론, 세모 치세요. 글쓴이의 생각에 대해서 반대되는 주장을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근데 그 반론에 대해서 글쓴이가 다시 반박한다. 반박 동그라미 치세요. 다른 사람의 생각 세모 치시고 글쓴이의 생각은 동그라미 치는 겁니다. 자신의 주장을 다시 밝히고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사례 동그라미죠. 다양한 사례를 근거로 들어서 설득력을 높이는 게 또 이 글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자, 서론 볼게요. 자동화 인공지능 기술 발전으로 인해 미래 일자리가 줄죠. 미래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 줄죠. 자동화 기술 발전으로 인해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다. 그 다음 본론에서 글쓴이의 주장. 자동화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 옆에다 귀납 논증이라고 적으세요. 귀납 논증. 자동화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는 결론을 여러 가지 다양한 사례를 들어서 뒷받침할 겁니다. 귀납 논증 사용됐고요. 기술 발전의 방향은 예측하기 어렵다. 줄 치시고 자동화가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다. 부정적 영향 X 치시고 이게 글쓴이 생각입니다. 마지막 결론. 자동화의 본질 동그라미죠. 자동화의 본질을 바르게 이해해야 뭐 할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 셋이 그렇게 채점해서 다 맞으면 가고 또 틀리면 빽빽이 20번씩 쓰는 겁니다. 눈을 크게 뜨고 찾아내세요. 틀린 부분을. 자, 그래서 본질 동그라미 치시고 극복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99쪽 볼게요. 자, 논증을 찾아봅시다. 자동화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가 글쓴이의 주장이야. 주장은 논증에서 뭐에 해당하냐? 결론이다. 자, 귀납 논증의 특징은요. 여러 가지 다양한 사례가 나올 거야. 여러 가지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결론을 도출하는 게 귀납 논증이에요. 근데 앞서 제시한 여러 가지 다양한 사례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거예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례로부터 공통적인 요소를 찾아내서 결론을 이끌어낸다. 그래서 글쓴이의 주장은 로봇은 일거리를 창출한다거든요. 그래서 일거리가 창출되는 대표적인 사례들을 제시할 거고 주장은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례들로부터 도출한 결론이기 때문에 얘가 많으면 많을수록 참을 가능성이 높은 거야. 자, 사례가 많으면 다 맞았죠? 다 맞으면 가세요. 사례가 많으면 많을수록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례가 많을수록 결론이 참일 가능성이 높다. 이거는 귀납 논증의 특징. 그럼 두 번째가 있어. 여러 가지 다양한 사례들을 관찰했다고 치자. 관찰한 여러 가지 다양한 사례들로부터 공통적인 요소를 찾아서 그거를 일반화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논증에서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은 일반적인지 보편적인지 구체적인지 이런 걸 봐야 되거든. 구체적이나 개별적이가 같은 말이야. 그 다음에 일반적이다가 보편적이야. 이게 같은 말이야. 그래서 일반화시켜서 보편화시키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사례를 관찰해서 그것을 결론으로 도출해내는 건 과학적인 여러 가지 지금까지 발견된 과학자들이 만들어낸 여러 가지 학설들 있죠. 과학적 학설들. 앞으로 와도 돼. 여기로 오세요. 근데 여러 가지 다양한 사례를 관찰했다고는 하나 그 관찰한 사실들과 다른 어떤 예외의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외의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제 해가 동쪽에서 떴다. 오늘도 해가 동쪽에서 떴다. 내일 해가 동쪽에서 뜰까요?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죠. 아니오라니.
동쪽에서 뜨겠지. 이게 원래 일반적인 답이겠지. 거의 매일같이 오랫동안 해가 동쪽에서 떴으니까 동쪽에서 떴다는 사실이 불변의 법칙인 것처럼 나오지만 사실은 매일 해가 동쪽에서 뜨지 않을 수 있는 상황, 예외의 상황은 늘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외의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관찰된 사실들로부터 예외의 상황이 나올 경우에는 결론이 참이 아니게 되는 거야. 결론은 참이 아니다. 요거 하나 비납론증의 특징이고요. 연역론증은 반대로 간다 그랬잖아. 연역론증은 3단론법이 가장 대표적이에요. 3단론법. 그래서 3단론법은 일반적 사실들로부터 구체적 사례를 찾아내는 거야. 자, 반대예요. 자, 일반적인 대전제, 소전제로부터 결론을 도출해낸다. 근데 가장 대표적인 게 3단론법이라고 그랬잖아요. 연역론증의 가장 큰 특징이 대전제에 모두, 항상 이런 것들이 많이 포함돼요. 모든 인간은 죽는다라는 대전제가 있고 소크라테스는 인간이다. 자, 소크라테스는 인간이기 때문에 결론에서 따라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근데 여러분, 그 논증이 나오면 외부 지문이 나올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중학교 과정에서 아마 이미 시험을 봤었어야 되는데 안 보고 넘어가가지고 논증을 설명할 게 없었는데 내가 중간에 비문학 독서 기출하면서 논증 한번 설명한 적이 있었어요. 유비추론까지. 대전제하고 소전제에서 공통된 요소를 찾아보세요. 인간이라는 공통된 요소를 빼면 남는 게 연역론증의 결론이야. 3단원법 이렇게 하는 거야. 대전제와 소전제 사이에 공통된 요소를 빼고 남는 게 뭐라고? 연역론증의 결론이 돼. 그러면 소크라테스가 죽는다는 이 사실이 모든 인간은 죽는다라는 사실 속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사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미 참이라고 밝혀져 있는 사실에 이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전제 조건이 참이면 결론은 항상 반드시 참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까 뭐라고 그랬지? 얘는 결론이 참이 아닐 수도 있다고 그랬지. 근데 그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그랬어? 예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그랬잖아. 이거로 헷갈리면 안 돼. 혼동하면 안 되고 또 하나 소크라테스가 죽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요.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아니다. 새로운 사실이나 지식, 정보 등을 제공해 주는 것은 아니다. 이거는 이제 연역론증의 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납법과 연역법이 서로 반대로 가는 거니까 요거 기본적으로 한 문제 나온다. 이렇게 많이 늦으시면 안 되죠. 집에 아무도 없어가지고 그냥 푹 주무셨죠. 네, 영원히 그냥 잠들게 해줄까? 미쳤어. 알람을 켜놨어야지. 아니 생각지도 못했어. 이렇게 저 진짜 38분에 먹었어요. 화장하고 왔으면 진짜 뒤질 뻔했어. 아 당연히 안 했죠. 되게 틀린 것만 몇 개 틀렸어? 아니 그게 아니라 얘가 다 있길래 틀린 거. 배경 원래 단어예요. 아, 색백이 틀린 것만 하면 되는 거야. 내가 아까 얘기해줬을 텐데. 배기. 그냥 백지. 틀린 것만 하는 거야. 아, 지난번부터 잘했어. 그럼 나 갖고 다음엔 좋지. 자, 적었죠? 다 했죠? 찍었어. 영선이 때문에 찍었어. 영선아 그만 빠지고 진짜 시험 대비 좀 잘해보자. 수두라니까 어쩔 수 없고. 아니 남들 안 걸리는 병이 영선이 유독 많이 걸려. 뭐지? 영선이 방탕해? 아니요. 방탕한 애들이 원래.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타민 좀 한번 먹어. 내가 진짜 이 동네 살면서 니네 학년 애들을 딱 한 번 길에서 만났어. 그 오랫동안 중에서. 그게 영선이야. 근데 학교 앞에서 영선이가 어찌나 수다를 떨면서 가는지 내가 차를 타고 지나갔는데도 모르더라고. 밖에서 말이 엄청 많은 것 같더만. 영선아 데리고 있니? 너를 한 번 딱 봤어. 한 번. 삼중 앞에서. 친구랑 그냥 하우 하면서 가더라고. 신기해. 니네 애들하고는 길거리에서 만나본 적이 없어. 니네 나 못 봤지? 했어요. 다 맞았어? 그래, 정신 똑바로 차리고 공부해라. 자, 그 다음 자동화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가 뭐라고요? 글쓴이 주장 결론입니다. 귀납론증이라고 했어. 그 다음에 1번 첫 번째 이유 자동화 과정에서 직접적 동그라미 쳐 직접적 이유 1번
자, 글쓴이의 주장. 글쓴이가 자동화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말한 이유 첫 번째는 뭐라고요? 직접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근거 1. 로봇 제작과 필요한 부품 생산을 위한 노동자 수요 발생. 1번. 자동화로 인해 제품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가 증가합니다. 가격 하락, 수요 증가, 노동자 필요. 이게 2번. 그 다음 두 번째 이유는 자동화로 인해서 간접적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습니다. 간접적 동그라미. 예를 들어서 여행산업부문에서 온라인 예약 사이트, 숙소 대여 서비스, 특화된 소규모 투어 가이드 등은 기존에는 없었던 직업군이에요. 없었던 이런 일자리들이 창출이 된 거야. 제가 네 요즘 주변에 자동화 너무 많아. 자동화 기기 그쵸? 자동화 기기가 사람의 자리를 대신하게 된 지 너무 오래됐어. 그래서 뭐 이제 음식점 가가지고 키오스크 모든 대부분의 메뉴를 키오스크로 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무인 점포 어르신들이 내가 무인 점포에서 아이스크림을 주문하고 있는데 지나가다 할머니가 들어오시더니 내가 카드를 줄 테니까 이거를 나를 좀 대신해서 좀 결제해 달라고 이런 적도 있었어. 내가 어저께 우연히 이제 무슨 프로를 보는데 프로야구 직감한 적 있어요? 요즘 티켓 구하기가 그렇게 어렵대. 예약 사이트에서 예매 사이트에서 이미 다 매진된다는 거야. 공연이라든지 뭔가를 이렇게 가려고 하면 예약 사이트에서 일단 회원가입해야죠. 심지어 요즘 같은 경우는 또 비밀번호 유출 사건 왜 이렇게 많은지 개인정보 유출되고. 근데 나 같은 경우도 일괄되게 비밀번호를 설정을 해. 기억하기 쉽게. 그리고 내 정보가 여기저기 진짜 회원가입으로 인해서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으니까 이게 유출이 안 될 수가 없다는 생각도 들어. 유출 안 되는 게 더 이상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그냥 뭐 여기저기 유출 사태에 다 포함되는 거야. 근데 그거를 할 줄 아는 사람은 예약도 하고 그리고 어디 여행도 가고 1부터 10까지 뭔가를 움직이려고 하면 전부 다 예약 시스템이야. 심지어 OTT 하나 보려고 해도 회원가입을 해야 돼.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아직 TV를 시청하시잖아요. TV에서 나오는 하루 종일 나오는 재방송 프로를 보시고. 근데 우리는 TV 앞에 이제 있지 않잖아. 금방 사설 시간도 없고 우리는 핸드폰으로 다 보잖아요. 기기가 되어 있는 걸로. 그러니까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에서 자동화되고 로봇이 대신하는 이런 시대에 밀리는 사람이 있어. 소외되는 사람이 있어. 그치? 근데 글쓴이는 그런 부정적인 관점이 아니라 긍정적인 관점으로 지금 이걸 바라보고 있는 거야. 로봇, AI, 니네 가장 많이 쓰는 게 뭐야? 하루 중에 GPT. 챗GPT하고 내가 뭐 이렇게 막 친한 건 아닌데 최근 들어서 조금 친해져 보려고 해. 그러니까 친해져지려고 해. 내가 얘기 한 번 했나? 내가 누군가의 법률적인 자문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의 뭐 업무를 보려면 직접 사무실을 찾아가고 대면해가지고 이런 세금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러 가야겠다고 마음먹고 계속 못 갔거든? 근데 GPT로 해결했어. 챗GPT로. 그러니까 그 전문적인 직업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훨씬 더 기계적으로 분석력이 강한 GPT한테 밀리는 거죠. 일자리 빼앗긴 사례야. 근데 대신 일자리를 빼앗긴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 때문에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도 있어. 그 모든 프로그래밍이라든지 아니면 그것들을 제작해가지고 관리하고 운영하는 사람들. 지금 이제 여행 같은 경우도 여행사 가장 많았던 게 이제 여행사가 무슨 여행사 이랬는데 여기였대, 요기요, 뭐 이런 거 대표적인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사이트에서 계속 장소를 검색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인근에 어디가 좋은지 정보가 막 이렇게 압축돼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작성된 것들을 또 리스트를 딱 뽑아. 그리고 그걸 또 통계를 내. 그래서 그 리스트를 발표를 해서 정보를 또 공유해주는 사람이 있어. 그런 것도 있고 단톡방에서 그런 것들을 분석한 사람들이 또 그걸 막 이렇게 올리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사람이 이제 하지 않아도 충분히 AI가 다 대신하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야구장을 직관하러 가는데 기차 티켓팅하고 서울에서 대전까지 가기야. 하나 이것이 팬인 거야. 기차 티켓팅하는 거 그리고 거기에서 현장 예매를 해야 돼. 그러니까 예매를 안 하고 가니까 현장에서 발권했을 때 자리가 없을 수도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 끊어지는 거야. 근데 그거 모르고 가셨더라고. 좀 약간 옛날 분이신 거야.
나랑 별로 나이 차이는 없는데 그 야구에 대한 향수 때문에 하나 이글스 그 옛날 초창기 브랜드가 빙그레였거든요. 그래서 빙그레 아날로그 유니폼을 현장에서 판다고 해가지고 그걸 또 사러 갔더라고. 이범수라는 사람인데 좀 옛날 건데 화면에 뭐 이렇게 떴더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가가지고 막 사람들하고 막 대화를 하는 거야. 야구 경기가 이렇게 인기가 많은데 왜 이렇게 줄이 길지가 않죠? 왜 이렇게 사람들이 조금 있죠?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 친절하게 설명해줘. 이미 온라인에서 다 예약했고 현장 예매 약간 이거 하고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겨우겨우 구장에 들어갔어. 들어갔는데 가장 끝자리에 외곽에서 잘 보이지도 않는 자리. 그래가지고 거기 앉아가지고 있는데 옆 사람이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어플을 같이 보는 거야. 나도 야구장 직관을 안 해가지고 어제 처음 알았거든요. 아 그럴 수 있겠다. 티빙에서 그 해설자와 캐스터가 얘기하고 있는 걸 실시간으로 들으면서 직관하는 거야. 왜 그런지 알겠지? 그래서 이거 왜 보는 거예요? 물어본 거야 이 사람이. 그랬더니 그 MG가 이거 잘 안 들리고 뭐 이렇게 하니까 이거 보면서 같이 하는 게 요즘 그거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더라고. 근데 이 사람이 그걸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봤더니 TV 어플을 깔고 뭐 회원가입을 하고 이게 난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약간 어플 깔고 로그인하고 회원가입하고 이거에 조금 약간 징크스가 있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래서 결국은 시도를 하다가 옆 사람 걸 계속 보니까 이 사람이 여자친구랑 구경을 하는데 옆에 아저씨가 자꾸 자기를 일끈거리니까 거리를 이렇게 두면서 오늘도 범수 씨는 뭐 어쩌고저쩌고 이러면서 이제 끝나는 뭐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아날로그가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그렇게 크게 불편함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너무 불편한 시대가 된 것 같아요. 니네는 못 느끼는 기성세대가 가지고 있는 그런 기성세대들의 그런 어떤 우울감 아니면 기성세대들이 소외되고 있는 거 우리 소설에서 맨날 했지. 산업사회에서 소외되고 있는 가난한 노동자, 도시 약자, 세대 간 갈등 그게 지금은 너무도 가속화되고 있다. 자, 무슨 얘기냐면 긍정적인 요소도 있지만 부정적인 요소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AI 시대에 로봇이 과연 로봇이 일자리를 빼앗는 걸까요? 창출하는 걸까요? 일자리를 빼앗는다? 창출한다. 글쓴이는 일자리를 이상하게 썼네. 일자리를 창출한다의 관점인 거야. 그럼 학교에서 외부 지문을 뭘 내겠니? 로봇이 일자리를 빼앗는다. 이 외부 지문이 나오겠지. 어쩔 수 없다. 학교에서 보여줬다며. 어쩔 수가 없다. 박찬욱 감독. 네? 안 보였는데. 정재현하고 중학교 때 가서 아 그런가? 학교가 저기 극장 가서 본 거였던가? 중학교 때 그거 이해 잘 못했을 텐데. 네. 단체 관람. 그게 대표적으로 일자리 빼앗기 노동자가 자신의 직장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스토리가 사실 거기 아들이 뭐 이렇게 살인사건에 휘둘리고 그리고 부인이 그거를 또 무마하고 뭐 이런 걸로 애들이 기억도 안 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시작은 인간이 점점 기계화되어가고 기계화되면서 일자리를 잃어가고 그것을 끝까지 어떻게든 지켜보려고 하는 안간힘. 어쩔 수가 없다. 원래는 모가지가 제목이었어요. 모가지. 해고되는 걸 모가지 잘렸다고 하거든. 모가지인데 그걸 바꿨다고 얘기했었던 거. 그래서 그 작품과 관련해서 일자리가 계속해서 사라지고 있는 요즘 시대 이것과 관련해서 이 문제가 이제 나올 건데 선거에서 기출됐던 것 중에서 로봇 문제 되게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관련 있다고 생각되는 지문이 있으면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있어. 3번. 정책 동그라미 치세요. 자, 이거는 정부입니다. 정부에서 정책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집단적 합의를 할 수 있다. 합의 동그라미 치세요. 자, 경기 침체기에 정부가 지출을 늘립니다. 좋죠. 지출을 늘려 직원 고용.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노조에서 총파업을 예고하잖아요. 최근 들어 가장 큰 총파업이 뭐였게? 삼성전자 총파업 사태였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총파업 예고하고 1시간 직전에 극적 타결돼가지고 결국은 노사 협의가 됐거든요. 왜 노조에서 파업 성공했는 줄 알아? 자동화가 지금 우리나라 AI하고 반도체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난리 난 거 알죠? 떼돈을 벌고 있습니다. 한국이 지금 전 세계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모든 시장을 독점하고 있어. 반도체. AI도 미친 듯이. 젠슨왕이 계속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삼겹살 먹으러 놀러 오는 게 아니야.
한국에 계속 방문하는 이유가 있겠죠. 윈윈하려고 하는. 그래서 그 일자리에 대한 현대자동차에서 만들어낸 로봇 전 세계를 지금 놀라게 하는 막 춤추는 거 봤어? 그 회식 자리에서 과장님이 춤추는 것처럼 막 트로트 노래에 맞춰서 춤추는 로봇 나왔었는데 그 현대자동차에서 만들었거든.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성과급이 어마어마하게 큰 이익을 내면서 그게 이제 노사 간에 결렬됐던 것들을 협상을 해서 성과급이 6억이라는 거야. 월급의 몇 배를 성과급을 받는 거야. 하이닉스는 더 그보다 높고. 자, 그래서 경기가 침체되고 사람들이 노동자를 해고하게 되고 그러면 그들이 수입원이 줄어들게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거를 누가 대신 보조해줘야 돼? 정부가. 직원을 고용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펴는 것이 일반화다. 요렇게 1, 2, 3번을 통해서 글쓴이의 주장을 내세운다. 비난 논증이라고 했어요. 자, 노동 로봇은 일자리를 창출한다. 어떻게?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그 다음 정책을 통해서, 합의를 통해서. 자, 그 다음 예상 반론 세 번째 제가. 자, 글쓴이의 주장과 반대되는 주장을 펼치는 사람. 자동화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들도 현재는 로봇이나 기계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세탁기, 냉장고, 가전제품이 없었던 시절에 가사노동은 오롯이 누구의 몫이었어요? 주부의 몫이었잖아요. 아니면 그 먼 옛날에는 노비들, 하녀들의 몫이었겠죠. 근데 그들이 없으면 가정이 돌아갈 것 같지 않았는데 이제 어떻게 됐어? 자동으로 되면서. 근데 그런 얘기도 하잖아. 밥은 밥솥이 해주고 빨래는 세탁기가 해주고 청소는 청소기가 해주는데 주부들이 무슨 할 일이 많냐. 그건 맞지도 않는 소리야. 기계가 해주고 있지만 인간이 엄연히 해야 되는 게 있겠죠. 그 모든 것들을 기계가 대신하는데 기계가 대신해줄 수 없는 거 뭘까요? 뭘까요? 집안 돌아가려면 아이들 교육도 책임져야죠. 엄마가 또 정보해지지만 안 되니까 이것저것 또 모여가지고 정보 공유하죠. 그리고 자기 취미 여가 또 즐기는데 얼마나 바쁘니. 여자들이 더 점점 바빠지면 바빠졌지. 바쁘지 않은 시대는 없었던 것 같아. 남자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지. 밖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만 바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현재는 다 상용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자동화는 미래의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줄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없다가 미칠 수밖에 없다가 반론이고요. 글쓴이는 그거에 대해서 반박한다. 반박 별표.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이 현실화되는 것이 기술 발전 특징의 하나입니다. 기술 발전 특징 동그라미 치세요. 특징. 과거에 하늘을 나는 일을 사람들이 상상만 했겠죠. 로봇이 움직이는 세상 상상만 했겠죠. 스마트폰 상상 속에서만 있었던 거야. 그 타임슬립 같은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조선시대로 건너가가지고 먼 미래에 이게 보입니다. 요만한 네모난 것을 보고 사람들이 그걸 다 가지고 다니면 그거를 보고 뭐 이런 거 나오잖아. 별그대에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제 모르나? 니네 최근에 본 건 없나? 타임슬립해서 과거 가고 난 다음에 몇 년 뒤에 뭐가 일어날 거니까 이거를 하세요. 뭐 이러면서 얘기해주는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과거에는 상상 속에서만 가능했던 것들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은 기술 발전 덕분이다. 즉 기술 발전의 방향은 줄쳐 예측 불가능하다. 예측 불가능하다. 자동화가 미래의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은 단정할 수 없다. 줄쳐 단정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로봇이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을까 해서 귀납 논증, 귀납 동그라미 치세요. 구체적 사실, 구체적 동그라미 치세요. 1번 미국 섬유산업의 자동화, 1번 미국 섬유산업의 자동화 사례 1. 당적 노동자 수가 늘어났다. 그 다음에 1930년대 이후 경기 침체기 2번 경기 침체기에 정부가 지출을 늘려서 직원을 고용하도록 유도하는 관행. 이게 두 번째 사례 제시. 그래서 결론 자동화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다. 그 다음 연역 논증 연역 동그라미 치시고 보편적 사실의 대전제는 정부는 국민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실시해야 된다. 이게 대전제야. 자, 그 다음 소전제 직업을 잃은 사람도 국민이다. 그러면 직업을 잃은 국민이 이 전체 우리나라의 국민의 일부에 속하겠죠. 첫 번째 대전제하고 소전제에서 국민을 다 빼봐. 그럼 뭐가 나올까? 직업을 잃은 사람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가 남는 거야. 이게 연역이야. 자, 그리고 논증의 타당성을 평가할 때는 명확성, 신뢰성, 타당성 등을 찾으시면 됩니다. 자, 본문 이제 보겠습니다. 넘겨보세요.
자, 첫 번째 자동화의 물결입니다. 1번 지난 1, 2세기 사이에 농업, 특히 임금이 비싼 나라의 농업은 아주 많은 부분 기계화되었어요. 자, 농업, 임금이 비싼 나라의 농업 줄쳐. 기계화 동그라미 치세요. 소나 말이 끄는 쟁기나 괭이, 낫 등을 사용하는 대신 트랙터, 컴바인 줄 치시고 드론, 이게 뭐예요? 기계화된 겁니다. 자, 그러나 비문학에서는 늘 항상 그러나 하지만 뒤에 오는 문장이 중심 내용이 있을 확률이 높다고 그랬습니다. 판단력과 섬세함이 필요한 딸기 수학. 자, 딸기 수학 X. 기계화 대열에 합류하지 못했다. 자, 자동화 기계화 사례. 첫 번째 문단. 자동화 기계화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건 값비싼. 자, 비싼. 임금이 비싼 나라 농업. 농장에서 일하는 게 임금이 제일 높대잖아. 농장에서 하루 일하고 일주일 끄면 알겠죠. 그러니까 기계가 대신할 수 없는 거. 근데 사람들이 힘들어서 하고 싶어 하지 않은 곳에 고소득 노동자들. 그 노동자들의 자리를 기계가 대신하는 겁니다. 자, 소나 말, 쟁기, 괭이, 낫 대신 트랙터, 컴바인, 드론까지 자동화 기계화. 맞지? 트랙터부터 드론까지 농업은 상당히 기계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딸기 수확은 아직 아니야. 딸기를 기계로 하면 딸기 다 뭉그러지죠. 왜냐하면 아주 그 잘 익은 딸기하고 그게 잘 상하지 않게 따내야 되니까. 그래서 점점 생물 이런 것들은 점점 비싸져 가고 있는 거죠. 산딸기도. 산딸기가 끝났어, 드디어. 산딸기 맛있는 거 알죠? 산딸기. 아, 진짜? 나는 딸기 매니아라 가지고 내가 아까 애들한테 얘기했는데 우리 동네에 설빙이 없잖아요. 설빙. 진짜 설빙이 하나 내고 싶어. 정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에 설빙이 동네에 없다는 게 말이 돼? 어? 너무 먹고 싶다. 성심당 그거 먹어봤어요? 딸기 케이크? 저 망고 케이크 먹었어요. 맛있어? 망고? 진짜 맛있어요. 아, 진짜? 성심당까지 갔던 거야? 아빠가 사요. 대단하다. 와, 진짜. 내가 진짜 한 번은 먹어봐야 되지 않나 싶을 정도로 진짜 맛있다고 그러더라고. 진짜 맛있어요. 망고가? 그래? 망고도 좋은데 딸기도 먹고 싶다. 자, 아직 기계화 대열에 합류하지 못하고 있는데 문제는 앞으로 딸기도 산딸기, 토마토, 상추같이 따기 힘든 작물을 수확하는 로봇이 곧 상용화 될 겁니다. 아직은 아니지만 어쨌든 곧 상용화.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줄어들겠죠. 자, 현재 다수의 기업에서 잎 사이에서 딸기를 찾아내고 익은 정도를 판단해서 멍들지 않게 수확할 수 있는 수확용 로봇을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로봇들은 아직 인간만큼 유능하지는 않지만 계속 개선되고 있어요. 개선, 동그라미 치시고. 딸기 수확의 자동화라는 농업 기계와 최후의 장벽. 농업 기계와 최후의 장벽이 뭐예요? 판단력과 섬세함이 필요해서 아직 기계화되지 않은 거. 정복할 날도 머지 않았다. 현재 상당 부분 자동화 기계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앞으로 인간의 모든 일자리를 정복할 날이 멀지 않았다는 거죠. 자, 일자리를 위협하는 건 딸기 수확 노동자만이 아니고요. 요즘은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어디서든 2번 인간이 하는 일을 로봇이 대체하고 그 결과 대부분의 사람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다. 그래서 일자리 대부분 일자리를 잃을 것이다. 이것도 전망이에요. 앞으로의 전망. 자, 기계가 인간의 손과 근육뿐만 아니라 두뇌마저 대체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갖기 때문이다. 결국은 기계가 모든 것을 대체하는 날이 올 것이다. 라는 두려움까지 보도되고 있는 상황이다. 자, 이게 첫 번째 문단이에요. 자동화 물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미래에 일자리가 모두 사라질 것이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그 다음, 자동화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
글쓴이 주장이야. 주장이 나왔으면 뭐가 나와야 된다 그랬죠? 근거가 나와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거. 자, 첫 번째. 우리는 자동화에 대한 새로운 패닉 심리에, 얘들아, 낱말뜻도 시험 문제 나온다고 했죠? 패닉은 갑자기 불안해지는 거야. 갑자기 불안해진다. 멘붕이라는 말 많이 쓰죠? 입술려서는 안 된다. 자동화는 지난 250년간 계속되어 왔고요.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우려하고 위협받는 것처럼 줄처럼 일자리가 대량으로 사라진 일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다. 자,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지난 250여 년간 쉴 새 없이, 자, 왜 250여 년일까요? 산업화, 문제야. 18세기. 18세기 산업화 이후 계속해서 급격하게 산업화, 자동화 이렇게 되었단 말이야. 그런데 기존 일자리가 대량으로 사라진 일은 일자리가 사라지는 일은 없었어요. 대량입니다. 대량. 자, 이는 자동화로 인해 기존의 일자리가 사라지기도 하지만, 자, 대량으로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새로운 일자리도 나오기 때문에. 일자리가 없어졌다는 것 중에 뭐 예를 들면 이런 걸까? 원래는 학원 개수가 되게 많았거든요. 동네마다. 근데 그 학원들이 많이 줄어들었어. 그 학원이 줄어들고 뭐가 시장이 많이 형성되었지? 인터넷 강의. 인터넷 강의가 형성되면서 인터넷 강의를 제작하기 위한 일자리가 만들어졌겠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지금 TV 본방을 잘 안 본다고 그랬잖아요. TV 대신 뭐 보죠? 진짜. 왜 졸릴까요? 오늘 어디 갔다 왔길래?